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대처법 7가지. 이렇게 하면 휘둘리지 않아요. 지난 영상에서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 7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지난 영상을 보고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해드릴게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상대방을 바꾸기 위한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본인이 바뀌려는 의지가 없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오늘 내용은 내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들어주세요. 대처법 1번. 기대치를 낮추세요. 첫 번째 대처법은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이유 중 하나가 기대 때문이에요. 이번엔 다르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면 사과하겠지. 이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여러분의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감정 처리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대치를 낮춘다는 게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실망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대처법 2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두 번째 대처법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해요. 화나게 만들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걸 이용해서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요. 그래서 핵심은 반응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 똑같이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면 더 큰 싸움이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차갑게 대하라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내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어렵지만 연습하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잠깐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져요. 대처법 3번. 명확한 경계선을 만드세요. 세 번째 대처법은 경계선을 만드는 거예요. 경계선이라는 게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는 괜찮고 이건 안 돼요 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건 괜찮지 않아요. 차분하게 얘기해줘요. 밤 12시 이후에 전화하는 건 받기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경계선을 처음에 무시하거나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반응에 흔들리면 안 돼요. 경계선을 한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경계선을 말할 때 화내거나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건 나한테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대처법 4번. 대화 주제를 통제하세요. 네 번째 대처법은 대화 주제를 통제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방어하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내가 왜 그랬냐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요. 이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대화의 주제를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바꿔야 해요. 그때 왜 그랬어? 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전환하는 거예요.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대화는 끝이 없어요. 특히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과거 얘기를 무기처럼 사용하거든요. 대화의 방향을 해결책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처법 5번. 나를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대처법은 나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한테 내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 설명에서 또 다른 공격 포인트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잖아. 변명하지 마. 이런 식으로요.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해요. 근데 그 이해를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한테서 구하려고 하면 계속 상처받게 돼요. 이해와 공감은 그걸 줄 수 있는 사람한테서 받아야 해요. 친구, 가족, 상담사처럼요. 대처법 6번.
에너지를 관리하세요. 6번째 배처법은 에너지 관리예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관계에 쏟는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조절해야 해요. 가족이라서, 직장 동료라서 어쩔 수 없이 함께해야 한다면 특히 더 중요해요.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이후에 반드시 회복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편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관계에 전부를 쏟지 않는 거예요. 내 시간, 내 감정, 내 에너지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나를 위해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채워져 있어야 다른 관계들도 유지할 수 있어요. 대처법 7번. 떠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7번째이자 마지막 대처법은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책감, 의무감, 또는 내가 더 잘하면 나아지겠지 라는 희망 때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어떤 관계도 내 정신건강과 자존감을 무너뜨릴 권리는 없어요. 가족이라도, 오래된 친구라도, 연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떠난다는 게 반드시 관계를 완전히 끊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거리를 두거나 만나는 빈도를 줄이거나 연락 방식을 바꾸는 것도 포함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대처법 7가지, 기대치 낮추기, 감정적 반응 줄이기, 경계선 만들기, 대화 주제 통제하기, 설명 멈추기, 에너지 관리하기, 그리고 떠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이 중에 한 가지만 오늘부터 써봐도 달라질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다른 점이 많거든요.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